선생님, 김현희 선생님. 똑똑. 다섯 번째 세모카 피플 수집 연구과에서 아카이브실을 위해 뛰고 계신 아키비스트 선생님과 두 분의 연구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섭외하기까지 5개월이 걸렸는데요. 굉장히 사과 말씀 먼저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아카이브를 담당하고 있는 아키비스트 김연입니다. 잠시만, 그거 안 해요? 그거 외치는 거 아니지? 저희가 서로 쩌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 쩌리짱, 쩌리원, 쩌리2 이렇게 있어요. 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예 아카이브실에서 재간둥이를 맡고 있는 연구원 김현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예 아카이브실에서 AI를 맡고 있는 김미애라고 합니다. 박물관 아키비스트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아카이브는 한글말로 하면은 기록보존소, 기록관리를 하는 일이고, 아키비스트가 많은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실 아키비스트는 이용자가 이런 기록들을 이용을 할 때 좀 더 깊게 사유하고 깊게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보조자이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기록들이 사실 모두 다 이렇게 더미 상태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더미에서 좀 유의미한 것들을 좀 먼저 발견을 하고 이용자에게 좀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탐색 보조자? 사실 저희는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박물관의 아카이브는 각자의 성격이 있겠지만 공예박물관의 기록물이라고 하면 공예 도안, 공예 재료, 그리고 공예 도구, 공예 사와 관련된 사료들, 장인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유무형의 자료들을 관리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개형 아카이브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장고의 기능을 하면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탐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를 가장 우선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보여지는 공간이다 보니 저희 아카이브실만의 뭔가 특성을 살려서 브랜딩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보통 문서나 기록물들을 보관할 때 캐비닛에 많이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박물관의 캐비닛 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색 캐비닛, 저희 박물관이 갖고 있는 소장품들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전시들도 다 다채롭고 화려한 색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무채색의 캐비닛 같은 공간에서 저희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오히려 더 보관해서 하는 공간처럼 회색 덩어리를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아카이브 업무의 이제 가장 큰 힘든 점은 이제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고 또 동시에 굉장한 장점. 여러 가지 업무를 한 번에 이렇게 밀도 높게 해본다는 게 경험상으로도 느끼는 점도 많고 이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처음 자료가 들어오면 그냥 박스에 막 이렇게, 저희는 지류가 많다 보니까 막 종이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되게 유의미한 거를 발견했을 때 막 저희끼리 신나게 하다 보면은 막 하이파이브도 친단 말이에요. 막 대박 나왔어. 팍 치고 이러고. 거울리기시네. 거울리기. 엄청 수많은 기록물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거를 발견해내고 그걸 이제 이용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과정이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누군가의 개인의 기록, 어떤 공적인 기록이 이렇게 툭 주는 게 되게 힘들어요. 본인의 일기장, 본인의 도안, 본인의 기록들이. 근데 그거를 어딘가에 기증을 하고 맡겨주실 때에는 그 마음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를 믿고 이 아카이브 자료를 맡겨주신 그분에 대한 마음과 그 기록에 대해 되게 진심을 다하고 싶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기록의 뭔가 유의미함을 뭔가 발견해낼 때, 그리고 이 기록을 어떻게 이렇게 저희한테까지 오게 됐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 또 그게 사람들한테 공개가 돼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공개가 될 때 보람을 갖는 것 같아요.
아카이브실이라고 하면 저는 저희 자료를 열람을 신청하기도 하고 그것만 딱 보는 느낌의 아카이브실을 많이 가봤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전시도 한다고. 저희가 입수한 기록물 중에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영애 선생님의 기록물이거든요. 예영애 선생님이 우리나라 문화재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기여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첫 전시로 사실 공예와 민속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뭔가 피땀 피가 좀 눈물. 네, 이런 노력이 되게 네. 이렇게 쌓여있는 이런 개인의 기록물들이 공적인 공예사에는 어떻게 편입이 되어가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그 시대의 아키비스트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록에 굉장히 진심인 분이세요. 워낙 뭐 취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그날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일기부터 시작해서 기록물들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잘 남기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기록을 보여주는 거야말로 아카이브 전시에 되게 정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카이브실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 다 내 하고 새끼다.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 처음에 왔었을 때 여기가 너가 맡을 공간이야 라고 해서 이 텅 빈 공간에 서 있었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막막했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여기 선생님들은 그러면 지금 같이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1년 넘었고 1년 진짜? 가까이 돼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 텅 빈 공간을 다 봤죠. 이 선생님들도. 네. 근데 울지 마시고. 공간마다 사연이 있고 나름의 기획이 다 들어가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아카이브에는 기록을 지속적으로 보관을 하는 일이 사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을 가장 길게 보관하는 방법은 사실 마이크로필름이라는 매체예요. 네. 그래서 저의 사진이나 영상이나 필름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마이크로필름실을 모티브로 한 공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필름에 NFC 태그라고 하는 것을 네. 삽입을 해서 네. NFC 리더기에 그 필름을 올려두면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영상이나 사진 정보들이 빔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공간을 기획을 했습니다. 해리포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해리포터에 제가 아키비스트로서 되게 좋아하는 마법이 있어요. 네. 이런 모든 인간 세상의 기록물들은 다 먹을들의 머글들의 기록들은 전부 다 네. 유한하잖아요. 근데 해리포터에는 지팡이로 이렇게 기억을 바로 이렇게 빼내서 호리병 같은 이런 병에다가 보관을 해요. 네. 그리고 그 기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펜시브라고 하는 이런 세숫대 같이 생긴 네. 곳에 이렇게 부으면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이미지로. 느낄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마법인데 그 장면을 보고 와 이게 완벽한 아카이빙이다 생각을 했어요. 기억을 무결하게 완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 NFC 태그가 삽입된 그 테이블을 펜시브 마법처럼 그런 공간을 모티브로 해서 해리포터 덕후의 마음을 담아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사진 나가고 있나요? 여기 나가고 있나요? 네. 저는 대학원에서 기록정보학 석사를 전공했고요. 처음에 전공을 시작할 때부터 재밌는 기록관리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느 순간에 약간 문화기관에서 아키비스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전에 다른 박물관, 다양한 직장에서 여러 직장에서 네. 아키비스트로 일을 하셨고 네. 그곳에 오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나 다시 처음부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점심 먹고 체했거든요. 근데 잠시 들어보세요. 체했었어요. 그래갖고 약간 오늘 진짜 하고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방금 트름 나왔어.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 정말 솔직하게 말할 건데요. 네. 정말 또 나가 있을까요? 한 단어로 사실 요약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제가 느낀 단어는 이제 팔방미. 근데 약간 저희가 업무가 진짜 많고 다양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뭐 시스템이면 시스템 혹은 뭐 이제 수집이면 수집 그리고 자료 정리부터 시작해서 전시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반성하고 계셔. 좀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거 보면서 확실히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고 또 그래서 팔방미인으로 골라보았습니다. 멋있다. 저 나가 있을게요. 네, 현지쌤. 연구원 개인으로서 선생님을 표현하자면 파도 같은 사람이라고. 파도에 이제 서 있으면 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를 되게 이 네. 업무가 많으니까 네. 네, 파도처럼 이렇게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막 힘들게 진행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빨리 뒤로 빠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힘든 업무들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되게 배려를 해주세요. 업무가 많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진행을 하고 아닐 때는 되게 확 풀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쉴 때는 쉬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쑥스러워서 지금 왜 그러세요?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파도라는 거는 계속 오는 거니까. 쓰나미가 될 수 있어요. 쓰나미처럼 매력들이 쏟아져 나오는 사방팔방에서 그런 느낌으로 종합이 되네요. 연희 선생님끼리 두 분 어떤 존재인지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카이브에 사실 뭐 업무가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일이 좀 주어졌을 때 피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항상 일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인데 이 많은 일을 해낼 때 한 명의 아키비스트가 아니라 3명의 아키비스트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밀착돼서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은 분들의 손길로 만들어지고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아마 선생님들 두 분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서 아키비스트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거 아니고 지금 인물타임 아니고 근데 너무 미안한데 파도라고 했는데 앞으로 쓰나미가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거친 파도가 아직 많은데 네 어쨌든 아카이브실에서 참 감당해주는 게 많아서 업무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덕질하는 거 하나씩 AI 선생님부터 제가 예전부터 사극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극? 네, 사극의 어떤 면을 매력을 느끼나요? 약간 보다 보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왜요?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인생 전체를 이렇게 짧게 보는 느낌 있잖아요. 흥망성쇠를. 네, 흥망성쇠를 보는 그 느낌? 건성징악이면 건성징악 보는 대로 또 맛이 있고 그게 아니면 그래 역시 인생이 저렇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보고 있으면 약간 해탈하게 되는 그런 느낌. 현지 선생님 뭐 브이로그도 하신다면서요? 네네, 이렇게 제 일상? 자신을 덕질하는. 나를 덕질한다고? 나랑 비슷한데? 쌤 개인적으로 네. 이거 근데 말하기 너무 창피해가지고 좀 가수들을 덕질을 많이 하고요. 그래요? 현재 상황은 NCT 마크. 저도 NCT. 근데 네. 제가 오랫동안 이 두 분을 그래도 꽤 봤는데 처음 들었죠? 처음 이런 게 네. 인터뷰의 매력인 것 아, 같아요. 네네. 선생님 취미는 네.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저 맞아요. 남들보다 좀 많이 맞아요. 보는 편이에요. 영화 진짜 좋아. 그럼 인생 영화 인생 영화? 제가 인생 영화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나요? 저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낙원의 밤만 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네, 엄태구 이거 나가면 안 돼. 저 엄태구랑 결혼할 거라서 이거 나가면 안 돼. 이거 나가야겠다. 절대 안 돼요. 지금 진짜 알려드리면 안 나 되는 팬이 거잖아. 아니에요. 저는 앞에 지나가도 사인 받지 않아요. 왜냐면 난 진짜 결혼할 거니까. 굉장히 심각 단계는 이거 나갈 것 같아요. 나가면 안 돼, 이거. 좋아하실 사람은 안 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볼 때 얘 진짜 아키비스트야 라고 할 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약간 사소한 걸 되게 집착하는 편이기도 하고 라벨링 좋아하죠? 네, 좋아하고 집에 가서 정리할 때도 딱딱 각 맞춰서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엄마가 보시고 많이 욕하시고 저도 약간 뭔가 그 순간순간에 뭐 뭉클했다는 순간 뭐 되게 감명 깊었다는 순간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일기도 진짜 많이 쓰고요. 써요? 거의 살면서 늘 썼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쓰기 싫을 정도로 뭐 힘들거나 뭐 슬픈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쓰는 편이 아니에요? 욕도 쓰고 오. 슬픈 것도 쓰고 최근엔 내욕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썼어요. 저 연희쌤한테 하고 싶은 말? 준비했는데 딱 한마디를 네. 딱 하자면 네. 저희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망하지 않을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아니, 의미인가요? 거의 한 겨울부터 계속 망했어 우리 망한 거 같지 우리 망했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망했다는 얘기를 역으로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하소연 하시는 오늘도 막 유튜브 촬영 망했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준이 네. 너무 높아서 그래요. 맞아요. 본인의 성공 기준이. 근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안 망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퀄리티가 막 높아지는 네. 과정들이 저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망하지 한마디를 하자면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망했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1,000원씩 받으면 저희 한 달에 한 번 회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네. 제가 이제 망했다라는 말을 한 번 하면은 1,000원씩 앞에 꼽아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망이 이렇게 잘해놓고요. 네. 선생님 하실 말씀? 저는 네. 연희 선생님도 그렇고 뭐 현지 쌤도 그렇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연희 선생님 네. 진짜 저희 정말 저도 하고 싶은 말 선생님들이 되게 네.
저도 사실 성격이 약간 망했다는 말을 하자마자 얘기하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도 약간 일을 할 때 되게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요?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긍정적인 말을. 근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긍정적으로 하려는 편이에요. 오히려. 육체 노동을 해야 할 때도 저는 네. 더 일부러 막 네. 타임랩스 찍어가면서 되게 재밌게 할 때가 많거든요. 이미 닥쳤고 해야 되는 일이면 이왕이면 좀 그쵸. 재밌게 넘어갔으면 네. 하는 일이 있는데 네. 그거에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따라줘서 진짜 고마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강까지 앞으로도 사실 많은 일이 남아있지만 네. 파도가 쓰나미가 되더라도 지금의 뭔가 이런 긍정적인 것들과 뭐 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갔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체력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을 텐데 음. 그래도 다음 날이면 되게 웃으면서 출근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아름다운 팀이네요, 정말. 아키비스트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어떤 물론 방법적으로는 아카이브를 전공하고 기록관리를 전공을 하고 기록을 다루는 일을 하면 아키비스트가 되는 것이 맞지만 사실 이렇게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경험적으로 아카이브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록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물, 사람, 어떤 사건,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은 탐구심과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런 마인드가 먼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작은 기록 관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 꾸준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런 문화기관에서의 아키비스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먼저 할까요, 선생님들? 네. 저희가 당이 떨어지는 마지막 질문이야, 힘내! 기증자로부터 기증이 되고 그거를 저희가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또 선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중과 소통하는 장까지 만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람객들이 실제 느낄 수 있다면 가장 좋겠고 공예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결과물뿐만이 아니고 그 뒤 이면에 숨겨진 그런 다양한 기록들 이런 것을 이 공간에서 충분히 다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전시가 가진 기록물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저 되게 매력있다 생각하거든요. 전 매력 없으면 매력 없다고 얘기하는데 딱 봤을 때 되게 사람들도 다 되게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해보고. 동 몇 층이죠? 전시 2동 3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선생님 마무리 멘트. 저희가 되게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좋은 공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좋은 기록과 좋은 내용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많이 말을 못한 것 같지? 쓸만한 내용 있을까요, 아, 또 시작했어. 망했다 같은 거. 잘했나? 알았어. 다시 찍을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 다시 똑같아요.